안녕하세요. 로켓그로스에서 하면 안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싸구려 제품 판매하는 거예요. 싸구려 제품들. 특히 2만원 이하의 저가 제품들이에요. 왜 안 되는지, 특히 어떤 제품들이 안 되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제품에서 저희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싸구려 제품들, 이 2만원 이하의 저가형 제품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쿠팡에 들어와서 저가형 제품들의 기본형 깔창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창이라고 검색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작게는 100원 경쟁, 크게는 1000원, 2000원까지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900원, 9,200원, 8,800원 있으니까 저희는 이 중간에 이 8,800원짜리 이 저가형 제품, 8,800원짜리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판매 가격이 얼마냐? 판매 가격은 8,800원입니다. 8,8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똑같은 제품을 1688에서 약 8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네요. 8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800원짜리 제품을 들어오는데 물류 비용까지 더하면 약 1000원, 싸게 쳐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1을 판매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깔창의 원가는 얼마? 2000원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2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2000원에 로켓그로스 비용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럼 로켓그로스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이 제품의 원가는 먼저 2000원이에요. 근데 2000원 뿐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저희가 공유드리는 마진 계산기는 로켓그로스 비용 수수료를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로켓그로스 비용은 얼마일까요? 먼저 여기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려면 지금 깔창이 어떤 카테고리인지 헷갈리시죠? 그러면 먼저 쿠팡 윙에 들어오셔서 상품 등록창에서 한번 깔창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유니섹스 남녀 공용 패션의 깔창 쿠션 패드구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패션으로 잡아 유니섹스 남녀 공용 패션 공용화의 깔창 쿠션 패드 일반 깔창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사이즈는 제일 작기 때문에 100백으로 일단 하고요. 무게도 100g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판매가 8,800원 이라고 계산을 하면 입출고 비용은 2,100원이다. 그쵸? 그러면 저희는 총 약 4,100원으로 원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4,100원의 원가에 이제 수수료를 11%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 계산을 하면 하나 팔아서 3,200원, 약 마진율 37%의 제품을 가져가고 있어요. 오, 마진율 37% 괜찮죠? 하지만 쿠팡 순위까지 올리기까지 어떤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까요? 바로 마케팅 광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광고 비용을 들어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쿠팡에서 진행하는 광고는 CPC 광고예요. CPC 광고가 뭘까요? 바로 클릭당 비용입니다. 한번 클릭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마진의 마진율보다도 이 하나를 팔 때 얼마의 마진이 남는 상품을 판매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셨나요? 하나 팔아서 마진율 40%짜리 제품이야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 팔았을 때 얼마를 남기느냐가 이 CPC 광고의 효율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적어도 200개가 판매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제품은 하루에 몇 개씩 대충 판매가 될까요? 그거는 불사자에 들어오셔서 이제 쿠팡 리뷰 분석에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쿠팡 리뷰 검색을 해보면 하루에 적어도 330개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개가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3,200원, 하루에 96만원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원씩 남기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하지만 과연 100만원이 남을까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광고비 20%는 쓸 거예요. 광고비 20%를 쓴다면 마진이 37%에서 20%가 사라지니까 절반이 사라지겠죠? 46만원이 남았습니다. 쿠팡에서 1페이지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까지는 4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클릭량, 두 번째는 판매량, 세 번째는 판매률, 네 번째는 구매 전환율. 이 4가지 요소로 다 만족해야 1페이지 1등, 쿠팡에서 1페이지 1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4가지를 만족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은 하루에 46만원, 그 30만원 그 이상은 무조건 쓴다. 쿠팡에서 1페이지 1위를 달성하기까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4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체험단이라든지 또 블로그 마케팅 그리고 외부 유입 등등등 많은 마케팅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이 4가지를 채울 수 있겠죠. 그럼 이 4가지에 있어서 사실 악마의 영역까지 분명히 손을 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4가지를 다 손대서도 마진이 남는 제품을 찾았기에 어떻게 보면 이건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저가형 제품을 팔아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리뷰
이유가 지금처럼 3,000개, 6,000개는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꾸준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퍼센트를 측정해서 나가는 거 아니면 힘들다. 그게 아니라면 광고비에서 광고비가 20% 이상 30% 쓰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또 여기 있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데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바이럴 마케팅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여기서 1,000원만 단가를 올리더라도 바로 2페이지로 떨어질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정확히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1,000원을 올리니까 1페이지 3등에 있던 게 2페이지로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순익을 가져가지 않고 역마진 전략으로 그냥 나는 리뷰를 열심히 쌓고 일단 순위에 올려놓겠다라는 다짐으로 이득을 보지 않으면서 계속 팔아봤어요. 그렇게 판매를 하고 리뷰를 쌓았다가 이제 1,000원을 올리는 순간 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저가형 제품으로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제가 말한 마케팅들의 정확한 루틴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몇 개의 체험단을 넣어야 유지가 되는지, 몇 개의 체험단을 넣어야 손해를 안 보는지, 한 달에 몇 개의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한 달에 몇 개의 인스타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몇 개의 체험단을 해야 되는지, 총 매출의 몇 퍼센트의 광고비를 돌릴 수가 있는지 등등등 다 측정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한 루틴이 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들어가는 초보 셀러들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예요. 최소 판매가가 2만원, 3만원 그 위로 올라가서 마진율을 40% 이상 15,000원, 2만원을 마진율로 가져가야지 저희가 광고 효율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라 부가적인 마케팅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부가적인 마케팅들까지 관리할 능력이 없다 보니 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가형으로 들어가시되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마진을 많이 보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저가형 제품을 팔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이 제품의 수익성이 있는지, 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 내가 이 많은 부가적인 마케팅들을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능력이 된다면 들어가시고 안 되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쿠팡에서 특히 저가형 제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반품 때문이에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9,000원짜리 깔창을 샀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9,000원짜리 제품이 그 안에 배송비 2,100원, 로켓크루즈 수수료 2,100원이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얘는 9,000원짜리 제품이구나, 9,000원짜리 저가형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9,000원짜리 제품의 퀄리티에 맞는 얘는 싸니까 그냥 써야지가 아니라 9,000원짜리 썼는데 얘는 별로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료 반품이기 때문에 반품을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2025년 1월 6일부터 쿠팡에는 반품비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어도 한 건에는 많게는 400원에서 2,000원까지 반품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330개가 판매된다 했었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10%, 솔직히 말할게요, 20% 넘을 거예요. 근데 이 깔창 제품 반품률 20% 넘을 거예요. 적게 잡고 10%만 된다고 볼게요. 그럼 330명 중에 하루에 33명은 반품을 하는 거예요. 반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를 켜서 33명은 하루에 반품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저가형 제품이니까 400원, 13,200원은 반품비를 손해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반품한 제품들 중에 품질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이 제품을 저희 사무실로 쿠팡에서 강제 반품을 시켜요. 그러면 그 강제 반품을 시킬 때마다 한 박스당 적게는 3,200원에서부터 착불비로 4,000원, 저는 5,000원까지 착불비로 맞아본 적이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13,200원 손해가 아니라 건당 품질 문제, 고객이 그냥 파손시켜놓고 품질 문제라고 반품을 했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5,000원까지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따져볼 게 이 저가형 제품을 판매할 때는 반품률이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가기 때문에 그걸 다 측정해서 판매를 한다면 결국 마이너스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반품비를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된다. 왜? 2025년 쿠팡에는 반품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저가형 제품을 판매할 때는 반품비까지 측정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럼 또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저희가 이 쿠팡 1페이지 1등까지 올 수 있냐예요. 이 저가형 제품을 판매하면서 쿠팡 1페이지 1등까지 올 수 있는 능력이 되시냐, 판매 능력이 되시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를 들어가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페이지 1등이 오기까지는 쿠팡에서 4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클릭량이 있고요, 거기에 클릭률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매 전환율이 있고요, 거기에 판매량이 있어요. 이 4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마케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1페이지 1등에 안착시킬 수 있나요? 리뷰 6,000개를 쌓을 수가 있나요? 지금 들어가는 저희 입장에서 어려워요. 솔직히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까지 투자하시기 겁도 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리뷰 6,000개를 투자한다고 1페이지 1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1페이지 1등으로 살아남고 계신 분들은 다들 본인만의 그 4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고도 남으니까 하겠죠? 아니면 모르고 손해보면서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순위를 유지해서 나중에 마진 보자 전략을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100% 상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저의 수강생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 수강생 분께서 한 번에 6,000개 사입을 하셨대요. 바라클라바 6,000개 사입을 하셨어요. 6,000개 사입을 하고 광고 목표 수익률을 200%로 해봤자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단가를 그냥 100원 경쟁하다가 최저가로 낮춰버리고 6,900원에 1페이지 1등까지 오면서 제품을 다 팔았어요. 거기서 마진을 보겠다고 1,000원을 늘리니까 안 팔려요.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 이미 사입을 다 하신 분들은 지금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 남은 재고들 기부하고 있어요.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그나마 줄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저가형 제품을 대량 사입까지 해서 판매하시려면 그만한 판매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 판매 능력이 과연 그냥 광고 수익률 200%로 낮춰서 판매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소구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판매할까요? 이렇게 8,800원, 9,200원, 6,900원 중에서도 이런 깔창을 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일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저희는 한 명만 잡자 전략이에요. 한 명을 어떻게 잡을까요? 남들은 다 그냥 신발에 넣는 깔창을 할 때 저희는 양말형 깔창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판매하는 제품들 사이에서 저희는 특별한 소구점 있는 제품을 10,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22,800원에 팔자 이거예요. 그럼 100명 중에 99명은 기본 깔창이 저렴하니까 사겠죠. 하지만 이 양말형 깔창이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을 거라고요. 이 한 명씩만 모아도 저희는 이 제품 하나로 순수익 100만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이랑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꼭 차별성 있는 제품들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차별성 제품을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이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싼 제품을 팔면 그 마진에 대해서 쿠팡 광고만 돌리기 바쁘다. 쿠팡 광고만 돌려서는 쿠팡 1페이지 1등에 안착할 수가 없다.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을 저희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봤자 반품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반품비를 감당 못하고 마이너스 보면서 판매하게 된다. 그래서 저가형 제품은 절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를 팔더라도 마진을 잘 보면서 판매하는 셀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소구점 있는 제품들을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당신은 행운입니다. 이 영상대로 하신다면 이제 가짜 정보들이 판치는 이 유튜브의 정보들에서 속지 않고 진짜 판매를 한번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영상보다도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소싱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어떻게 찾지? 하고 오셨을 거예요. 마진율을 높은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실제로 소싱한 상품을 최초 공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평범한 제품 팔지 않아요. 전 이거 말고 이런 제품을 소싱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임찬입니다. 제가 실제로 소싱한 제품의 키워드를 어떻게 찾았는지, 또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다면 어떻게 기획하고 판매하는지까지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한 제품으로 월 매출 3억씩 한다. 한 제품으로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셀러는 불가능해요. 왜? 3억이 없거든요. 저도 3억 없어요. 이 온라인 판매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저는 다르게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제품으로 한 달에 1억씩 판매하는 것은 자본이 넉넉한 게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처럼 접근 한번 해보세요. 한 제품으로 1억씩 파는 게 아니라 월에 순수익 100만원씩 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순수익 100만원씩 벌 수 있는 본인만의 루틴을 잡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 루틴을 잡고 제가 깔짱을 팔아서 순수익 100만원의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다음 손목보호대 제품을 들어갈 때 제품만 바꿔서 그 루틴을 그대로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한다면 조금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 제품의 목표를 저는 한 제품으로 1억씩 팔아야지가 아니라 이 제품으로 어떻게 순수익 100만원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위탁으로 가져가는 마진의 퍼센트는 최소 20% 이상, 그리고 차입으로 가져가는 건 30%, 40%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진율을 가져갈 때 한 제품으로 순수익 100만 원을 번다면 한 달에 매출 이 제품으로 딱 300만 원만 나오면 돼요. 매출 300만 원 찍히면 순수익의 30%, 100만 원을 가져가는 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본인만의 루틴을 정확하게 집으셔야 돼요. 그 중에 저는 어떻게 이런 루틴을 세웠는지, 제가 어떻게 이 키워드를 잡는지부터 판매하는지까지 모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보풀 제거기를 판매를 해요. 이 보풀 제거기는 제가 겨울 시즌 제품이라 소싱한 키워드예요. 근데 저는 이걸 팔지 않아요. 어떤 걸 파냐면 이렇게 머리가 2개인 걸 판매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보풀 제거기 한 번씩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밀어서 보풀이 잘 제거가 되나요? 물론 성능이 정말 좋으면 잘 제거가 되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제거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 고객들이 이걸 불편해한다는 걸 소구점으로 잡고 판매를 할 거예요. 어떻게? 얘는 머리가 2개예요. 투헤드. 머리가 2개니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2번의 효과를 준다로 소구점을 잡아서 판매할 거예요. 대충 저는 어떤 식으로 소싱하는지 알겠죠? 이제 남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싸게 갖고 와서 판매할까를 고민할 때 저는 어떻게 남들과 다른 제품을 찾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그리고 이전에도 소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들과 다른 특점, 소구점이 뭐지가 가장 중요하게 잡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로켓크로스 1년, 2년 뒤면 포화돼서 사라질 시장이에요. 그럼 그때도 저희가 저희만의 제품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특색 있는 제품을 들고 오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 털 슬리퍼라고 할게요. 그럼 누구나 판매하는 똑같은 털 슬리퍼를 가격 경쟁하면서 팔아야 되는 게 단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광고비를 30% 투자하고 40% 마진 남게 떼와서 10% 마진을 가져간다라는 싸움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나쁘다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포화됐을 때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의문인 거죠. 저희가 이 로켓크로스의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 로켓크로스가 무너지더라도 네이버 자사몰로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이 로켓크로스를 활용을 하는 거죠. 로켓크로스는 지금 들어가도 판매가 잘 되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의 판매량을 측정을 하고 또 저희만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예요. 이 브랜딩이 로켓크로스가 아니라 로켓크로스를 활용을 해서 잘 팔리는 타율의 제품을 찾고 그 타율의 제품을 찾았으면 네이버 자사몰로 확장을 해서 이제 저희만의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러면 이런 소구점 있는 제품을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소싱을 할 때 이 10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10가지 원칙이 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풀 제거기는 바로 겨울 시즌 키워드예요. 겨울 시즌 키워드이기 때문에 겨울 제품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보풀 제거기 키워드를 어떻게 찾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판매하는 방식이 정말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키워드가 괜찮다. 그럼 한 2개씩 사입해서 넣어라. 그 다음에 거기서 잘 팔리는 게 생긴다? 그때 뭐 100개 사입해서 넣어라. 저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쿠팡에서 밀어주는 상품, 그 제품을 잘 파는 전략이 아니라 한 제품을 들어갈 때 정확히 그 제품을 어떻게 잘 파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기까지 4주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 정도로 한 제품에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막 넣던 도매국 상세 페이지 넣던 걸 어떻게 제 형식으로 잘 파냐 하면은 그 판매의 결이 살짝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았냐? 첫 번째는 저는 겨울 제품을 찾았어요. 이 겨울 시즌 제품을 뭐를 들어가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겨울 시즌에만 잘 팔리는 키워드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키워드를 뭐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같은 곳에서는 내가 겨울에 잘 파는 키워드만 보고 싶어가 안 돼요. 하지만 이 불사자 프로그램에는 정확히 겨울에만 잘 파는 제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비브랜드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검색어 유형은 전체를 선택합니다. 전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쇼핑성과 정보성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보풀 제거기라고 검색을 해요. 그럼 제일 앞에 쇼핑이 뜨죠. 그럼 얘는 쇼핑성 키워드인 거예요. 그럼 정보성 키워드는 뭔가요? 보풀 제거기 추천
하면 카페, 블로그가 제일 앞에 뜨죠. 얘네들은 정보성 키워드다. 이해하셨죠? 근데 일단 전체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겨울에만 잘 팔리는 키워드를 찾고 싶어요. 원래 같으면 이 겨울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 뭐 온풍기라고 해볼게요. 온풍기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1년, 2년, 3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3년으로 웬만하면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월 달부터 팔리기 시작하지? 보면 10월 달부터 판매가 일어나긴 하는구나. 검색량이 딱 10월 때부터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의 키워드를 판매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하나 검색해서 이 키워드는 몇 월에 잘 팔리는지를 분석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불사자 프로그램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몇 월에 잘 팔리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1월, 11월, 12월 3개만 클릭을 하면 그래프가 프로그램이 분석할 때 얘는 11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구나를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1월, 11월, 12월 안에 잘 팔리는 제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시장 규모는 제가 알려드렸듯이 1억 이상으로 보고 10만 개 카테고리를 정해줘야 돼요. 이 카테고리를 저는 디지털 가전에 이제 보풀 제거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가전에서 이제 1월, 11월, 12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000개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3000개. 이번에 추가된 게 있어요. 이 트렌드 기능, 트렌드. 와, 이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10가지 소싱 원칙에서 말씀드릴 건데 얘가 과연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그러니까 점점 트렌드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봤을 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인지 아니면 점점 사람들이 안 찾는 키워드인지를 그래프로 프로그램이 분석해 준 거예요. 그럼 저희는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일수록 좋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가 된 게 이 작년 총 검색량이에요. 시즌성 키워드가 아니라면 아예 작년 총 검색량을 기준으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게 제가 뭐였죠? 불사지수 높은 순으로 소싱해라 였어요. 이렇게 소싱을 하다가 제가 찾은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이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럼 제가 이런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바로 알 거예요. 어떻게? AI 키워드 분석에 와서 보풀 제거기를 검색을 한다.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를 골랐어요. 먼저 작년 검색량도 좋고요,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겨울 시즌 키워드이기 때문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3년으로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항상 11월에 잘 팔리고 3월까지도 가요. 3월까지도 니트를 입기 때문에 이 11월부터 3월 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네이버 상품 평균가가 있고요, 그리고 쿠팡 상품 평균가가 있어요. 두 개 보시면 확실히 네이버 상품 평균가보다 쿠팡 상품 평균가가 훨씬 더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있나요? 지금 머리가 하나짜리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랑 똑같은 제품을 판매해서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걸로 어떻게 다른 점을 보여줘서 이제 들어가는 후발주자인 저희는 어떻게 클릭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예요. 그럼 저희가 구하는 제품 남들도 구할 수 있다. 제가 들어가는 방법은 이 제품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이면 안 돼요. 성능이 더 좋든 얘는 6중날이면 저는 8중날이 됐든 이 1페이지를 딱 봤을 때 첫 번째, 디자인적으로 절대 같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이분 끌리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진짜 특색 있는 이쁜 깔끔한 디자인을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거면 이렇게 감성적으로든 디자인적으로든 그리고 소구점으로든 특색이 있는 제품을 원한다. 그럼 여기 중에서 만약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머리 2개 듀얼 헤드 이런 제품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많은 경쟁자 중에서도 클릭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는 듀얼 헤드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1페이지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디자인이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 뭐 털 실내화, 뭐 바라클라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들어가도 그 품질을 사진으로 입증을 못 시켜요. 물론 본질에 있어서 품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품질이 너무 좋아서 입소문이 난다면 그 제품이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저희는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품질 보장하고 그 똑같은 디자인으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자본의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능력과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건 다른 제품을 들어가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어떤 색깔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네이비 색깔로 다르게 보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색 있는 보라색 이런 거는 확실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걸 제가 테스트하면서 느꼈고, 웬만하면 화이트 아닌 블랙으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먼저 1페이지의 상품 색상의 개수들을 한 번씩 보시고, 화이트가 더 잘 팔리는지 블랙이 더 잘 팔리는지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리뷰 분석을 클릭을 하면 이 제품에 한해서 어떤 옵션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블루가 제일 많이 나오고 다른 옵션들이 조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때 이 리뷰 트렌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팔리다가 지금 갑자기 92개, 94개, 130개 이렇게 달렸어요. 확실히 이 11월이 핫하구나,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였어요. 이 분석하는 영상은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가져와서 양으로 승부 볼 수 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1인 셀러부터 온라인 판매를 해온 입장으로서 지금 제가 살아남기에는, 그렇게 똑같은 제품을 팔면서 살아남기는 힘들다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미래가 안 보인다. 왜? 그럼 그런 제품들 언제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정확히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여기서의 이 소구점을 잡은 제품들을 찾는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장을 해요. 네, 오늘은 어떻게 이런 특색 있는 제품들을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 틈새로 어떻게 소싱하는지, 그리고 저희 그 소싱의 10가지 원칙이 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을 안 쓴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언급된 약점들을 AI가 분석해준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개선점도 한번 파악을 해줍니다.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립으로 힘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셀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품 기획할 때 리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리뷰 분석을 AI에 접목시켜 어떻게 혁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 분석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읽고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신 대표님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 제가 깔창 판매를 시작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경쟁사 제품의 리뷰를 분석하려고 이틀 동안 꼬박 앉아서 네이버 쿠팡 리뷰 3000개를 쭉 읽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을 알아냈어요. 첫 번째로 발 아치의 지지가 약하다, 그리고 발이 아프다,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 리뷰의 정보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발 아치의 지지가 강하고 또 푹신하면서 발이 안 아프고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는 깔창을 만들다면, 그걸 이 시장에 갖고 온다면 대박이 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헬스 스트랩인데요. 헬스 스트랩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품이 많아서 5000개의 리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랬어요. 첫 번째, 착용을 오래 하면 아프다. 두 번째, 그립감이 너무 불편하다. 세 번째, 땀 냄새가 너무 잘 안 빠진다 라는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오래 사용을 해보았을 때 아프지 않고 그립감이 편하면서 통기성이 좋은 스트랩을 소싱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들, 깔창 리뷰 3000개를 분석하면서 이틀이 걸렸고요, 헬스 스트랩 리뷰 5000개를 분석하면서 3일 정도 걸렸어요. 총 5일 동안 8000개의 리뷰를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장점으로 삼을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5일 동안 분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게다가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니 실수할 때도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네이버 쿠팡의 리뷰들을 전부 크롤링을 해서 다 가져온다면, 여기에 제가 리뷰를 통해서 분석했던 노하우를 AI한테 교육을 시켜놨다면, 클릭 한 번으로 5일을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AI 리뷰 분석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객들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품들의 약점 한 방에 찾아냅니다.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리뷰들을 보면서 분석했던 것을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안다면 상세 페이지 아니면 배너나 메타 광고를 할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틈새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카피 제작을 도와줍니다. 고객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후킹 멘트를 제작을 해줘요. 이러면 광고 문구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다섯 번째로, 페르소나를 지정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AI가 리뷰 분석을 통해 우리 제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뾰족한 타겟을 설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깔창의 주 고객이 장시간 서서 일하는 30대 여성 간호사라는 걸 안다면 마케팅의 방법이 완전 달라지겠죠. 여섯 번째, 타겟 분석입니다. AI가 리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고객층까지 발견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헬스 스트랩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의외로 임산부들의 호응이 좋은 제품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된다면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타겟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클릭 한번 한다면 이 6가지의 내용들을 AI가 정리해줍니다. 한번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사자에 들어오시면 불사 키워드부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기능은 바로 이 AI 상품기획 마술사입니다. 네이버에 판매하실 분들, 쿠팡에 판매하실 분들 평균치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네이버나 쿠팡을 하나 지정하셔서 분석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 먼저 낮은 리뷰들을 한번 가져오고요. 또 높은 리뷰들을 한번 쭉 가져옵니다.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약 1분 정도 걸리고요. 그 안에 정말 이 자동 센서 휴지통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장 문제가 있었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뚜껑이 열리다 말고 내구성이 약하다. 내구성 문제가 있고요. 또 뚜껑이 안 열려요가 맞네요. 뭐죠? 3일 만에 문이 안 열려요? 소음이 장난 아니에요. 그쵸? 소음 문제도 있네요. 저희는 이렇게 리뷰 낮은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제 경쟁사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기획서를 작성해 줬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장점, 별점 높은 리뷰들의 강점들을 분석을 해줍니다. 이 장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의 상세 페이지나 광고 멘트를 작성을 할 때 장점들을 부각하면 좋겠죠. 편리하고요. 또 디자인이 좋고 냄새 차단이 잘 되고 빠른 배송,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선물용, 아무래도 자동 센서 휴지통이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좋다. 이걸 속으로 잡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단점이에요. 뭐냐면 낮은 별점들의 리뷰에서 공통점으로 언급된 약점들을 AI가 분석해 준 거예요. 아까 말한 게 다 나와요. 첫 번째, 소음 문제. 두 번째, 고장의 빈도. 너무 잘 고장난다.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배터리가 금방 단다. AS까지 이 5가지를 저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완벽하겠죠. 여기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개선점도 한번 파악을 해줍니다. 소음이 줄었으면 좋겠고 내구성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결국 소음이랑 고장 빈도가 잘 고장난다,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잡는다면 고장나는 자동 센서 휴지통 그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멘트들을 상세 페이지에 넣어준다면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또 제품의 장점까지 뽑아주고요. 제품의 혜택까지 뽑아줍니다. 이 장점과 혜택, 이 베네핏과 메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2가지는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혜택은 뭐냐면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미래를 상상하게 해줄 수가 있는지, 냄새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고, 또 선물로 좋은 선택, 아니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자, 미래를 상상하게 해줄 수 있는 멘트들을 언급해준다면 굉장히 구매 전환이 높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타겟은 20, 40대 젊은 주부 타겟으로 하면 좋고, 신혼부부나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해줘요. 이것들에 따라서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또 개발자 이야기라든지, 저희가 상세 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돼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이런 거 꼭 적으시죠. 그것들을 미리 AI가 짜주는 거예요. 굉장히 용이하죠. 또 타겟 페르소나까지, 또 기반 카피까지 다 잡아줍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리뷰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더 살리고 싶어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나의 전략을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장점이 5개가 아니라 장점을 10개로 나열해줘. 이거 말고도 더 분석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나의 전략 탭에 본인들의 전략을 넣은 다음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른다면 AI가 나의 전략까지 파악을 한 후에 기획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대표님들 어떤가요? AI가 리뷰 분석을 하는
리뷰하는 게 얼마나 시간을 아껴주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기술들을 안 쓴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들 사업에 AI 리뷰 분석은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 상품 기획 마술사 없으면 상품 기획을 어려워합니다. 그 정도예요. 한번 써보시고 어떤지 꼭 알려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힘찬!